안녕하십니까, 카플렛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 때 스팀 세차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 촬영할 때는 내부 세차나 외부 세차를 시공하는 거에 있어서 디테일한 설명이나 장면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내부 세차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할 것입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과 주의해야 될 부분들, 꼭 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다음에 시공하실 때 꼭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이 입고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차량의 내부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차량의 틈새뿐만 아니라 도어 쪽 손잡이와 차량의 시트 틈새 뿐만 아니라 차량의 시트 좌우측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해주고, 이 차량의 같은 경우는 아기 카시트도 있습니다. 이런 카시트도 점검을 해주고 외부로 빼내주고 시공을 해야 하는데, 시트를 탈거하고 나면 좌우측에 이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트렁크나 내부에 있는 모든 짐들도 빼내줄 것이고, 그 좌우로 보시면 이물질들이 많고 얼룩도 많다는 것을 일일이 체크해 줘야 되고, 특히 발이 많이 닿는 부분들, 얼룩 많은 것을 체크해 줍니다. 차량의 상태를 체크한 후 차량의 바닥 부분에 있는 발매트와 콘솔 박스에 있는 컵홀더 커버, 그리고 내부에 있는 모든 짐들을 외부로 빼내줍니다. 특히 트렁크에 있는 짐들도 모두 빼내주고, 트렁크 커버가 있는 차량들은 커버까지 모두 빼내준 다음에 커버도 외부에서 세척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커버가 상당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이 만족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기 카시트도 탈거를 해주고, 커버도 있으면 커버도 탈거를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외부로 빼내줘야 차량의 내부를 세척 및 코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시공을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을 외부로 빼내준 후 차량의 내부를 봤을 때 흙, 모래가 많거나 이물질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초벌로 청소기를 한 번쯤 돌려줍니다. 청소기를 한 번 돌려줌으로써 해서 내부에 있는 짐들이 스팀이나 에어로 인해서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한 번 더 청소기를 돌린다는 의미에서 내부가 상당히 깨끗하게 이물질들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 차량의 내부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청소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초벌 청소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고열 고압의 스팀으로 내부의 구석구석을 분사해주고, 특히 이물질들이나 얼룩이 많이 뭉쳐있는 부분들은 스팀을 이용하여 일부분 제거를 해주고, 차량의 틈새 부분이나 청소기나 에어로 닿지 않는 부분까지 고열 고압의 스팀으로 충분히 분사를 하여 박혀있는 이물질들이나 얼룩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스팀으로 내부 세차를 할 때 가장 장점은 스팀을 이용하여 송풍구나 세척이 어려운 부분들을 고열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입니다. 스팀을 분사하면서 발생된 물기들을 에어를 이용하여 내부에 있는 물기들을 일부분 제거를 해주고, 스팀으로도 나오지 않은 이물질이나 얼룩 부분들을 에어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에어로 분사를 마친 후 청소기를 이용하여 한 번 더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처음에 제거되지 않았던 이물질들이 스팀 분사와 에어 분사를 함으로써 틈새에 있던 이물질들이 외부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기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부에 보이지 않던 이물질들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내부 세차 시공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기 시공을 할 때는 박혀있는 이물질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특히 시트 틈새에 있는 이물질들을 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를 해주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기의 압이 어느 정도 세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 청소기가 아닌 공업용, 산업용 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눌러주신다면 다음 영상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며, 다음 시공은 하이퍼 시공입니다. 하이퍼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코팅제의 일부분인데, 이 코팅제를 이용하여 검정색 플라스틱 부분들이 얼룩이 진 부분들을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이 플라스틱 부분들에 코팅이 되기 때문에 광이 좀 나고 더 깨끗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를 이용하여 내부를 많이 깨끗하게 세척하면서 코팅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께서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이퍼 할 때 저희는 레일, 시트 레일의 커버 쪽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2열에 앉았을 때 레일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트렁크 쪽에 트립들이 특히 SUV 차량들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이퍼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게 되면 좀 더 꼼꼼하고 깨끗한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퍼를 이용하여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부분들은 대부분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세척도 하면서 코팅을 해주고 나면 이제 차량의 주위의 틈새마다 얼룩이 보이는 부분들도 하이퍼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면 많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특히 발이 많이 닿는 부분들이 얼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얼룩들을 제거하기에 하이퍼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얼룩 제거제나 물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부분이 다시 하얗게 뜨기 때문에 이 하이퍼 코팅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1열에서의 발 페달 부분, 여기를 저희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페달 부분에 흙물에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세척을 하게 되면 흙물에가 밑에 많이 끼는데 에어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번 해주고 다시 하이퍼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하이퍼 세척을 하고 나면 하이퍼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뿌연 얼룩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얼룩들 뿐만 아니라 하이퍼로 세척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물걸레를 이용하여 세척을 해주고, 물걸레를 하다 보면 물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걸레로 함께 같이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시트 부분들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부 얼룩 제거를 한 후 유리를 세척해 줍니다. 저희는 다른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걸레를 이용하여 초벌 세척을 한 후 마른 걸레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잔상들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다른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을 했을 때는 잔상이 뿌옇게 많이 남지만 물걸레만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는 것이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물걸레만을 이용합니다. 유리 세척을 마친 후 미리 탈거해 놓은 발매트와 트렁크 커버, 아기 카시트를 세척해 줄 겁니다. 세척하기 전에
발매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털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히 털어주면서 박혀있던 이물질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주고, 그 이후에 직물 발매트 같은 경우는 에어를 이용하여 충분하게 이물질들과 먼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에어를 분사를 했을 때 계속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만큼 먼지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에어로 충분하게 분사를 하여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고 먼지도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스팀까지 시공을 하기 때문에 더 깨끗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트렁크 커버도 같이 세척을 해주고, 한 번 더 빠진 부분 있나 체크하면서 스팀으로 충분히 분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탈거해 놓은 아기 카시트 커버와 아기 카시트를 스팀으로 충분하게 분사를 하여 이물질들과 얼룩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여 내부에 있는 얼룩들과 이물질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빼놓았던 짐들과 발매트와 트렁크 커버까지 모두 원위치 넣어주고, 모든 짐들 빠짐없이 체크해가며 원위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 차량에는 아기 카시트가 있었기 때문에 세척해 놓은 아기 카시트 커버와 아기 카시트도 빠짐없이 넣어주고 장착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내부 세차의 모든 시공을 마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혹시라도 또 빼먹은 부분이 있는지, 남아있는 얼룩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고,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는 넘기지 마시고 꼭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내부 세차 시공 영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내부 세차는 저희가 스팀 세차를 했을 때의 내부 세차입니다. 제가 내부 세차를 시공하면서 설명드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저희가 그 시공 부분마다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 포인트들은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꼭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거는 실내 클리닝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부천에서 그래도 실내 클리닝, 스팀 세차 이런 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 같은 경우는 차후에 실내 클리닝 영상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은 내부 세차, 스팀 세차 시 내부 세차에 있어서만 하는 시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고, 디테일한 내부 세차는 실내 클리닝 할 때 저희가 실내 클리닝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들어가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세차는 내부 세차에 맞게끔 고객님들이 지출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고객님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절대 아깝지 않게 요 정도 선이면은 충분히 내부 세차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도 저희 내부 세차를 상당히 만족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이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늘 시공한 산타페 같은 경우에 내부 다 하게 되면 저 혼자서 보통 1시간 10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씩 하게 되면 비용을 당연히 10만원 이상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1시간 10분, 20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잘 시간 체크하시고, 단 저희는 디테일링 샵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우선이고 속도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있게 하시되 잘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부 세차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